들으십시오. 감히 여러분, 60 평생을 넘어오신 남자분들께 아마 듣고 싶지 않을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후벼 파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침실의 정적 속에서 세상이 당신을 덮치기 전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아들놈은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기립합니까? 아니면 싸움터에서 도망친 탈영병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당신이 잃어버린 왕국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 아니 몇 달 전과 비교해도 당신의 남성성, 그 생명의 불꽃이 비참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항복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감히 듣고, 감히 믿고,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단 하나의 방법을 감히 따르기만 한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그 치욕스러운 파란 알약의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서부터 포효하는 힘으로 당신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소영입니다. 지난 30년간 평화로워 보이지만 수많은 소리 없는 비극을 품고 있는 이곳 경기도 분당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남자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온 경고장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발기부전은 단순히 생리기능의 문제, 침실에서의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사이렌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 피 묻은 예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음경으로 향하는 그 가느다란 혈관들은 작은 수로와 같습니다. 그 수로가 진흙과 쓰레기로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과 뇌로 향하는 거대한 강줄기, 그 생명의 고속도로 역시 이미 오염되고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문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절망적인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와 당장 오늘 밤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해줄 기적의 약, 특별한 비법을 애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잔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은 위험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 집의 댐의 균열이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댐을 보수하는 대신 작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이면 댐은 터져버리고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는 댐, 즉 당신의 몸 전체를 그 뿌리부터, 기초부터 보수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비극, 즉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과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공개할 비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이한 음식을 찾아 시장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발기력만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 시스템 전체를 정화하고 당신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며 침실의 권력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근원적인 본능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그 씁쓸한 맛, 그 부패의 악취를 당신이 맛볼 수 있도록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9살 최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공한 CEO도 권력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 이 대한민국을 건설한 세대의 모범적인 아버지였고 평생을 작은 동사무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꿈 또한 소박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손주들을 돌보는 것.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그가 잔인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 그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거의 완전히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그것은 그보다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혼자 왔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에 몸을 웅크린 채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자격지심과 수치심 가득한 눈으로 다른 환자들을 곁눈질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진료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차가운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아주 부드럽게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숨막히는 침묵이 한참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남자 구실을 못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기념품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 어둠 속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을 누가 무딘 칼로 베고 또 베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목구멍에 걸린 쓰디쓴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저는 사는 게 아닙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다들 신나서 아내와 어디로 여행 갔던 이야기, 예쁜 손주들 사진을 자랑합니다. 저만 군중 속에 앉아있지만 마치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외톨이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남편, 제 집안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평생을 거의 다 살아온 그 남자의 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굴욕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한 남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신의 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온갖 보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절망감에 사로잡혀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구, 위험한 진공 펌프 같은 것을 사서 쓰다가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남자 여러분, 이것이 단지 최정우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드셨던 모든 약, 그 모든 헛된 노력들, 이제 다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쓰레기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께 약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몸을 다시 깨우고 뿌리부터 재건할 삼위일체 비법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최정우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두 눈이 모든 것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깊은 불신, 또다시 공허한 설교를 늘어놓을 한심한 사람을 향한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국 땅의 또 다른 의사가 달콤한 말 몇 마디를 건네고는 결국 또 다른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권하겠지.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유령처럼 병원과 약국을 떠돌며 희미한 희망과 깊은 절망이라는 쳇바퀴를 반복해온 한 남자에게 인생 자체를 바꾸라는 제 말은 실로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그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음식, 그리고 수면, 우리 몸을 구원하는 가장 신성한 세계의 기둥이자 가장 강력한 생명의 신입니다. 제 30년 의사 생활의 명예를 걸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드셨던 그 약들은 단지 증상을 억누르는 내부의 부패를 가리는 얇은 페인트 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너져 내린 집의 기초를 강철로 다시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하나의 것만 제대로 하신다면 선생님의 몸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의 광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교과서대로만 하는 의사였습니다. 저 역시 의대에서 배운 대로 발기부전 환자에게 혈관 확장제와 남성 호르몬 주사를 처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약물 복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은 끔찍해지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 양심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 70대 환자의 이야기가 저의 낡은 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더 이상 그 어떤 약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에 내려가 몇 달을 쉬고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건강하고 혈색이 돌며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한 일이라고 매일 바치라고. 제가 직접 키운 채소 먹고 해만 지면 잠든 것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장님, 힘차게 살아났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렇다 해답은 차가운 진료실이나 영혼 없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삶 속에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단순히 기력이 쇠하거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이 녹슬고 좁아지고 당신이 평생 무절제하게 먹고 운동하지 않은 삶의 쓰레기들로 막혀 뜨거운 피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로 머리카락보다도 가늡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비상신호를 보내는 곳, 첫 번째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글이 서지 않는 것은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 배관 시스템이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낡은 생각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당신의 몸을 부활시킬 삼위일체 혁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엔진 시동 걸기, 기어 5분, 아침 침대 위 운동.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둘러 침대에서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5분, 바로 그 5분을 투자하십시오. 침대에 똑바로 누워 마치 천국을 향해 보이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허공에서 두 발을 굴리십시오. 2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0초를 쉬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2분을 더 밟으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혈액순환 엔진을 깨우고 하루 종일 힘차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최고의 시동 작업, 부드러운 전기 충격입니다.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15분간 빠르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몸속에서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기둥, 최고급 연료 주입 무지개 식단.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식단은 잊어버리십시오.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식탁을 눈부신 무지개처럼 만드십시오. 매일 5가지 다른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십시오. 혈관을 정화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빨간색 토마토, 혈관벽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당근, 정력을 강화하는 비타민 A가 풍부한 노란색 호박, 혈관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초록색 시금치,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가지, 당신이 먹는 쓸모없는 흰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이 5가지 색깔의 채소로 채우십시오. 거지의 식사가 아닌 황제의 식사를 하십시오. 3번째 기둥, 완벽한 수리, 밤 10시 취침. 이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무시하는 기둥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과 우리 몸의 혈관 수리 및 보수 센터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황금 시간은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성한 시간을 놓친다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어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차를 수리하러 정비소에 갔는데 이미 문을 닫은 후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그 쓸데없는 TV 시청이나 한밤중에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버리십시오. 불을 끄고 당신의 아내를 껴안고 잠에 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약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신의 몸속에 잠자고 있는 기적을 깨울 세계의 신성한 기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그것이 첫 번째 가벼운 바람에도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오두막이 될지 아니면 시간의 모든 폭풍우를 견뎌낼 반석 위에 견고한 요새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그 요새를 지을 상세한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의 비밀은 허벅지에 있다. 테스토스테론 펌프. 쓸모없는 식스팩 복근은 잊어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남성성의 화산을 다시 폭발시키고 싶다면, 강철처럼 단단한 발기력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허벅지를 단련해야만 합니다. 허벅지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액 저장고이며 더 중요하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공장입니다. 당신이 허벅지 근육을 꽉 조일 때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레몬을 쥐어짜 귀한 테스토스테론 방울들을 혈관 속으로 직접 펌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이제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해보십시오. 의자 앞에 서서죠. 천천히 앉으려는 듯 엉덩이를 내리다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허벅지 근육을 단단히 조이며 폭발적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루에 단 10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번의 강력한 수축이 당신 몸속에 잠자고 있는 괴물을 깨울 것입니다. 둘째, 음식의 비밀은 오래 씹는 것에 있다. 흡수의 의식.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무지개 식단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굶주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삼켜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귀한 영양소는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할 것입니다. 매 식사를 하나의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 의식적으로 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눈을 감고 음식의 맛과 식감을 느껴보십시오. 오래 씹는 것은 단지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신호를 보내 위장이 음식의 모든 정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분비하도록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속세의 범부처럼 먹지 말고 선승처럼 드십시오. 셋째, 수면의 비밀은 완전한 어둠에 있다. 재탄생의 포옹, 우리의 뇌는 고대 원시의 기계입니다. 창밖 가로등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만 감지해도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여 깊은 잠, 진정으로 치유 능력이 있는 잠을 유발하는 마법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실을 동굴, 안전한 자궁으로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까지 모든 광건을 차단하십시오.
좋은 암막 커튼에 투자하십시오. 그 빌어먹을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을 때에만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귀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수리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비법은 지난 10년간 저를 찾아왔던 수천 명의 절망에 빠진 남자들에게 새로운 삶, 뜨거운 밤을 선사했습니다. 그 모범 공무원 최정우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돈 한 푼 들지 않는 처방전을 받고 2달 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어둡고 웅크린 죄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그리고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왕의 자신감이 번뜩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통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딱 2주만 엄격하게 따라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아내가 해주는 형형색색의 채소 반찬을 먹고 밤 10시만 되면 칼같이 불을 끄고 잤습니다. 원장님, 믿어지십니까?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강력한 변화, 그 당당한 부활을 느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으니 아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책할 때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라며 농담도 건넵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3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던 경주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혼 첫날 밤보다 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원장님은 제 몸의 기능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을, 제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유한 모든 지식과 비법들은 그저 생명 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유일한 시작점, 그 기폭제는 바로 2가지입니다. 용기와 의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 약에 의존하는 노예가 아닌 자기 몸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아내와 남은 인생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려는 의지, 당신에게 이 2가지만 있다면 제가 맹세컨대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혁명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힘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근육과 호흡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